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최근 원전 추가 건설과 전기요금 인하를 잇따라 발표한 걸 두고 국민들의 전기 소비를 부추겨 원전 증설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지어서라도 전기를 값싸게 충분히 쓰자는 논리 같은데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서민 정책이라며 올 7, 8, 9 석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전력 소비 상위 45%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상, 월 전기요금 4만 7천 원에서 21만 7천 원 사이로 대다수 서민들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하기로 했는데 결국 혜택을 보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기 소비를 부채질하면서 당장 전력 피크철인 다음 달부터 순간 최대 전력 사용량이 전력 예비율을 위협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전력 피크 때 절전이 아닌 전기 수요를 부추깁니다. 결국 신규 원전 증설로 가는 명분을 쌓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들었습니다. 2029년까지의 전력 예비율 목표치를 22%로 정하고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에서 목표치 22%는 미국과 유럽의 15%보다 훨씬 높아 잘못된 예측이라는 겁니다. 전력 예비율 목표치를 미국과 유럽 수준인 15%로 조정하면 계획한 원전 4기는 지을 필요가 없게 돼 결국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 소비 증가율은 해마다 둔화하고 있어 정부의 전력 예비율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낡은 원전을 다 폐쇄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는 지금 원전과 전기 사용량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무릅쓰고라도 원전을 지어 산업계와 중산층 이상에서 전기를 헐값에 마음껏 쓰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영덕에 오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에 문을 연 영덕사무소는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과 원전 건설 기간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근무 공간을 갖췄습니다. 한편 조석 사장까지 참석한 행사였지만 지역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고 정부나 한수원이 아직까지 영덕을 원전 후보지로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소 개소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포항시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환경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대책회의는 법을 바꿔서라도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것은 기업의 과욕이라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포항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2일. 이 시장은 기업 경쟁력과 시민 환경권이 모두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절충안을 밝혔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포항에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만큼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단체의 우려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1단계를 우선 통과시키고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2단계 협의는 별도로도.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회의는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경시설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인데 최근 몇 개 단체들이 줄줄이 찬성에 나서더니 시장도 이에 합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4기 건설을 취소한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업 경쟁력과 시민 환경권 그리고 이를 절충한 포항시의 입장이 나온 만큼 이제는 상대의 주장에 귀 기울이며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수도권의 메르스 발생은 진행형이지만 경북에는 사흘째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고 관리 대상도 줄어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도정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감자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감자밭에 경상북도의 노인단체 50여 명이 찾은 겁니다. 그동안 메르스 탓에 농촌의 일손 돕기가 뚝 끊겨버린 데다 돈을 주고도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는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촌에서는 하여튼 다중으로 다방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로 꿈쩍않던 대외 활동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는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전혀 없는 데다 접촉자 모니터링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상북도는 일손 돕기를 활성화하고 직거래 장터,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소비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메르스 진정세에 따라 관광 숙박업과 유통 서비스업, 운수업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나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가동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보류되거나 중단된 행사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 등의 대외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곡강 1, 2 주민대표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영일만항 인입철도의 노선 변경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대표는 그동안 철도 노선 변경과 집단 이주 대책 등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노선 변경은 곤란하고 대신 환경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포항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지지부진했던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끝나면 포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옥 기자입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이 확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개발 규모는 당초보다 줄어든 146만 제곱미터, 포항시 우회도로, 포스텍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포항 융합지구에는 바이오와 의료, 그린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땅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고속도로와 KTX 그리고 영일만 신항만과 연결되는 그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0분 활용해서 포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포항 융합산업지구 개발은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시작됩니다. 8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한 2달간 마치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됐고 7년이 지난 올해 개발 계획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포항이 융합기술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산업의 다변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개발이 포항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지역 기업들은 3분기에도 경기 전망이 나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BSI를 조사한 결과 체감 경기 지수는 3분기보다 93보다 11포인트 떨어진 82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기 침체와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저물가, 저성장, 저고용으로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성장세도 둔화돼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12개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모를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 차액 보전을 1억 원 증액해 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일반 융자 추천에 의한 이자 차액 9억 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오늘 경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노조 간부 긴급 체포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젯밤 경찰이 최혜술 경주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예고 없이 긴급 체포했다며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쟁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과잉 폭력 진압에 이어 또다시 경찰이 일방적으로 회사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가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학교 교수들에 대한 선린대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일평 전 총장이 상임이사가 돼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교수들에게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며 전 총장이 이사직을 사퇴하고 징계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1.6km 해상에서 41살 김모 씨가 탄 카약이 전복됐다 10여 분 만에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오늘 오전 7시쯤 울진군 후포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서는 관내 쓰레기 소각 신고가 하루 2-3건에 달할 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져 대형 화재가 우려된다며 포항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2시쯤 경북 칠곡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안전사고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통학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 안전장치 시설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지도자 포항시 협의회가 내일까지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모든 통학 차량에 대해 메르스 예방 소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반가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에는 울진과 영도까지 장맛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부는 곳까지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기온도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한낮 기온이 22도에서 25도 선을 보이면서 5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으니까요. 옷차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경주 17도, 포항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2도, 포항 경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이 지나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흐리다가 점차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다소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 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중금속 등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보통 해수 온도가 18도씨 이상 오르는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8, 9월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며 어패류는 저온 보관하고 85도씨 이상 가열 처리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6월 6명, 7월 22명, 8월 53명, 9월 104명, 10월 43명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